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9시 정도 됐는데 23K가 약간 깨졌습니다. 22,900불.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이 송출되는 시간대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360일선을 뚫지를 못하고 막혀 있습니다. 그 대신 RSI 지표는 아주 건강하게 내려와 있어요. 상대 강도 지수. 이제 지금 자리에서 작게나마 반등이 나와야 2월 말일 25K까지 25,000불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제가 비트코인 가격 이야기 드린 것들이 조금 맞췄죠. 기술적 데이터나 다른 도표들하고 상관없이 제가 예측을 한 건 지금 이 자리죠. 2020년 11월 이 자리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상승을 했던 그 자리와 지금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2023년 2월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 그리고 뭐 계속 이야기 드렸던 28,800불의 의미, 오늘까지도 횡보를 하고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영상이 송출되는 시간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 자리에서 무너지면 19,000불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타를 며칠 정도 해서 수익이 좀 짭짤한데 지금 뺄까 말까 좀 고민 중입니다. 최근 며칠간 좀 재미있었습니다. 10% 정도 먹고 그냥 나오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10%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10%씩 먹는 것들은 꽤 괜찮죠. 충분히 용돈은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지금 단타를 또 하는 이유는 지금 장에서는 차트만 조금 볼 줄 알아도 돈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꽤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딩을 했어요. 연습을 했다는 거죠. 손해도 보고 물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가장 큰 철칙은 매도가를 지정한다. 그리고 원하는 수익률이 나오면 바로바로 빠진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던 돈들은 바로 통장으로 보낸다. 예를 들어서 저희 단타 시드가 1,000만원이면 10%를 취하고 1,100만원이 되면 이 100만원은 그냥 통장으로 보낸다. 그래야 능률이 올라요. 능률이. 왠지 통장에 돈이 찍히면 그렇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돈 전체를 시드로 포함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재미도 없고요. 급격한 하락이 왔을 때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돈들은 갑자기 급격한 하락이 오면 그 돈들을 그때 이제 투입을 시키죠. 그리고 재빠르게 탈출합니다. 어쨌든 23K가 깨지고 22,900불 정도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정상적인 상승 패턴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요렇게. 어쨌든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에요. 그런데 요새 조금 맞더라고요. 계속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 말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맞지 않을까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꼬라지가, 분위기가 점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화폐로 쓰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생각 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화폐라는 건 그 누군가 또는 특정 단체에서 화폐로 인정을 하면 가치가 부여되죠. 아니, 여러분들이 축구 동호회인데 축구공을 10개 사서 그 10개의 축구공에게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하면 네키를 하잖아요. 축구공 3개 네키, 뭐 그러면 이것도 화폐죠. 통화의 개념이죠. 그런데 디지털이 성행을 하면서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죠. 카카오페이, 그리고 뭐 여러가지 페이들 많이 있죠. 다중 멀티페이의 시대, 뭐 그러지 않을까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NFT, 각기 다른 저작권, 소유권, 이런 것들에 대한 화폐가 다양해졌어요. 결국 이 모든 화폐를 컨트롤하는 가장 베이직한 화폐의 단위가 필요합니다.
그게 XRP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의 생각은 시청 구내 식당에서 쿠폰을 사용하지만, 그리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내가 달러를 사용을 하고 원화를 사용하고 엔화를 사용하지만 결국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표준이 되는, 지표가 되는, 베이직에 깔려있는 에스크로는 XRP로 했죠. 그리고 결국 XRP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죠. 디지털 달러가 나오더라도 끝에는 XRP, 디지털 원화가 나오더라도 XRP, 계속해서 요게 붙을 거란 얘기죠.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기기들, 반도체들을 정확히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디지털 안에서의 화폐를 사용을 하지만 이 XRP가 그 구동의 원동력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게 작동을 하죠. 컴퓨터 CPU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중들은 몰라요. 그냥 사용할 뿐이죠. 이게 편하더라, 이게 좋다더라, 이걸 많이 사용을 하더라.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통화의 기준이 되는 도구는 XRP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통화의 기준. NFT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뭐 공중파 뉴스를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챗봇 GPT, 이게 좀 지금 심각하죠. 책을 7시간 만에 완성을 시켜버려요. 아주 퀄리티가 높은 책들. 그런데 이 챗 GPT는 7시간 만에 책을 한 권 만드는데 참고 문헌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와 있는 책들, 논문들, 정보들을 모두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책이 탄생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했던 이야기들, 제가 썸네일에 썼던 글귀들, 그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따라 할 수도 있겠죠.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 거화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챗봇이 하는 역할들은 어쩌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소유권, 저작권, 요거를 완전히 뭉개버린다는 거죠. 무시하고. 초기 시장에 나와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지만 결국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결국 저작권이라는 거죠. 디지털 저작권. 지금은 그냥 마구잡이로 챗 GPT가 글을 써버리지만 분명히 출처 그리고 내용에 대한 저작권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두지만 챗 GPT가 만들어내는 책 한 권의 가치가 엄청 비싸질 것 같아요. 참고 문헌, 논문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지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지불을 어떻게 할까요? 원화가 가능할까요? 달러가 가능할까요? 결국 NFT예요. NFT. 디지털 안에서의 저작권, non-fungible 토큰. 그래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버스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챗 GPT. 사람들은 편리하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잘 훈련된 컴퓨터에게,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그거를 요구를 하지만 결국 엄청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불은 엄청 큰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저의 말대로, 저의 생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NFT 그리고 토큰화. 결국 종이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 챗봇이 만든 책 한 권에 대한 저작권을 얼마나 지불을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챗 GPT가 디지털 안에 깔려있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어떤 경로로 수집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디지털 때문에 그렇죠. 데지털. 그래서 자꾸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유변조, 데이터의 저작권, 그리고 즉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지불이 되는데 그걸 달러로 할 수 있다고요? 원화로 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결국 즉각적인 결제를 원하고 그리고 낮은 수수료를 원합니다. 저작권에 관해서 챗 GPT가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거의 예를 들어서 100만 곳 정도를 항해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취합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100만 곳에 있는 디지털 문서들은 즉각적인 결제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를 보내야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많게는 뭐 10,000원일 수도 있겠지만 작게는 3원, 4원일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3원, 4원 결제되는 거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처리해줄까요? 소비자들이 이해를 할까요? 3원, 4원, 5원 되는 결제를 은행에서 처리해줄까요?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3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500원을 지불한다? 이거는 비트코인 백서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디지털 안에서 취소 불가능한 소액 결제, 그래서 토큰화, XRP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스, 수수료, 이더리움 뭐 심각하죠. 이더리움 뿐입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수수료, 그리고 확장성, 여러 곳을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피드. 요거 세 개만 만족을 시켜준다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거 세 개를 만족시켜주는 암호화폐가 뭐가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거래 후 도구를 넘어서서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 또 뭡니까? 다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 후 가장 상위 계층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코인 XRP예요. 기준 통화가 되겠죠. 그래서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가장 먼저 들었던 두려움, 그거였어요. 중재자들이 사라진다. 그렇게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진다고 명견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엄청난 직군들이 사라진다. 뭐 판사, 검사, 미용사, 보험업,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죠. 중재 업무를 했던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에서 이게 뭐 돈이든 정보든 그 사이에서 신뢰를 구축해주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땐 잘 몰랐어요. 왜 사라질까? 그런데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절실히 느꼈어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챗 GPT를 봐보세요. 요거 이야기 좀만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수많은 중재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챗 GPT는 결국 뭡니까? 화이트 칼라의 말살이에요. 일반적으로 화이트 칼라는 뭡니까? 어떤 직군일까요? 고등교육, 전문 지식, 기술, 관리직, 행정직 모두 화이트 칼라죠. 챗봇 GPT가 활성화가 된다. 이거는 사람이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가장 빠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컴퓨터가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무섭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위험성,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을 피력을 많이 하죠. 챗 GPT는 별다른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월요병도 없어요. 밥도 안 먹어요. 야근을 하라 그래서 불만도 토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들이 되게 멀리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 그냥 확 와버렸죠 지금.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그 사람의 자존감을 떨치게 하는 행위들이 무시하는 것들이죠. 그것도 몰라? 아직도 안 끝냈어? 이런 말들. 그런데 챗 GPT는 그들이 원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즐겨요. 또 다른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사람을 쓸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타자를 몇 번 두들길까요? 어쨌든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지만 디지털 안에서 떠도는 방대한 자료를 기계는, 인공지능은 너무나 편리하게, 쉽게,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인간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들죠. 인간의 생산성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사람이, 인간이 생각을 하고 살 필요가 없다. 챗 GPT는 잠도 자지 않는다. 육아 휴가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인터넷만 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정리해고 생각나죠? 애플, 구글 계속해서 정리해고를 하고 있죠.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좀 알았습니다. 바로 챗 GPT. 그런데 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갈수록 챗 GPT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데이터들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그리고 위변조, 이게 완성이 되지 않으면 챗 GPT는 어느 순간 막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챗 GPT를 이용하는 이용료가 엄청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전 세계에 쓰이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조만장자가 나온다면 이 조만장자의 탄생, 토마스 프레이가 이야기를 했죠.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 경제학자, 암호화폐를 통해서 조만장자가 탄생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토마스 프레이가 한 말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비트TV, XRP에서 조만장자는 탄생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될지 크리스 라셀이 될지 아무도 모르겠죠. 비트TV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조만장자의 조건, 억만장자의 조건, 백만장자의 조건, 세계성, 급속한 확장성, 그리고 광범위한 수요. 기억하시죠? 제가 조만장자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오래 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 생각나시나요? XRP밖에 없어요. 광범위한 수요. 지금 400여 개 가까운 금융기관의 파트너십. 홍보를 하겠죠. 광고를 하겠죠. 쓰게 하겠죠. 그리고 어플 하나만 깔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급속한 확장성. 그리고 We are the world, 세계성. 담배도 그랬고 석유도 그랬습니다. 결국 지금은 세계의 서클이 작동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노동의 종말, 화폐의 종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하나는 블록체인, 그리고 또 하나는 챗 GPT,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 안에서 종이 지폐의 종말과 노동의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잔소리를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든 챗 GPT든 제가 영상 사이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스며들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5년 뒤에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꼭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디지털 안에 성을 쌓아야 된다. 나의 건물을 맨 땅에 짓는 것보다, 건물주보다 디지털 안에서의 건물주가 되어야 됩니다. 디지털 안에서의 건물주가 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리더도 아니고 코인 개발자도 아니고 챗 GPT를 만드는 개발자도 아니고 코인 회사 대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가장 큰 게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의 디지털 안에서의 빌딩을 짓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잘 지으세요. 날림으로 짓지 말고. 날림으로 짓지 말라는 거는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모르고 투자하면 투기, 그 건물은 금방 무너지겠죠. 알고 하면 투자, 계속해서 층수를 높여가겠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